네, 이쯤 되면 청취자 퀴즈 슬라고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슬라고시는 잠시 후 2부 슬기로운 보훈생활에서 슬보고시로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은 슬기로운 생활백서 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법 규정이 완전하지 않아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에 각 부처의 법령을 평가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김기창 부패 영향 분석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의 제도나 또 민원 해결 사례 등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부패 영향 평가라는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부패 영향 평가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내고 이것을 제거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부처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패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부패 요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가 수정된 법령안을 권고하고요. 해당 부처는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통제 장치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모두 12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법령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재량을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과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연휴양림을 관리할 위탁사업자로 산림 분야 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권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안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단체는 제외되어 있어서 종교단체도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고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예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부패 영향 평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할 때만 실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 개정 법령은 의무적인 평가 대상입니다. 이미 시행되어 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공공기관 사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항,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와 공공기관 사규까지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퇴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내용 맞나요? 네, 국민권익위가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06개 공공기관 4만 8천여 개의 사규에 대해 전수로 부패 영향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 4,722개나 되는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음주운전 사례부터 소개하면 음주운전 재범자나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징계가 정직이나 해임에 거쳐 징계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외에 원래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상품권 구매 관리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 결과 공개, 부정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한 개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혹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시면 지금 들어와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 톰 크루즈 닮았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왜 꼭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지금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 겁니까? 예, 상관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러신가요?
그냥 당연히 끼야 착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다시 확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역시나 철저하십니다. 그 외모 때문인지 우리 부패 분야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다고 아주 철저하게 부패 영향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평가 대상도 워낙 방대하고요. 또 수많은 잠재적 부패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뭐 사규 전수 점검하거나 뭐 이럴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네. 3년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평가는 지난 10월에 마무리됐고요. 이런 노력이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또 가장 도움이 된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청렴도 평가 하위 7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착형 비리나 구조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걸 확대해서 전체 지자체 조례에 대해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예. 자, 부패를 막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자,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부패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기창 부패 영향 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